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36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해설을 맡은 구주입의 한현우입니다. 네, 바로 이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항 분석인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총 2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 객관식이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4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분포부를 보시면은 2차 방정식 12문항, 그리고 2차 함수가 1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난이도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은 극상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간고사 난이도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기말고사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더 쉬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기본에서 중 정도에서 머물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적 분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반에 적게는 5명, 그리고 많게는 10명 정도가 100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학생들이 최상위권, 그리고 1개 틀린 학생들이 상위권, 그리고 이제 2개에서 3개 틀린 학생들이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기출문항 분석표를 학원에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총 22개 문항 중에서 기본 2문항, 그리고 응용문제 17문항, 그리고 심화 3문항이라고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객관식 9번, 17번, 그리고 논술형 3번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식 9번 문항은 조건문을 좀 조건 하나를 좀 빠뜨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변형했다라는 모의고사에서 변형한 문제라서 한번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는 문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식 9번 문항인데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중에서 양수인근을 A라 할 때 A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좀 식을 풀어보시면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식 정리한 후에 근의 공식을 쓰셨을 때 루트 209가 정수 부분이 14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안에다가 숫자를 반영하게 되면은 요 양수인근 10분의 3 플러스 루트 209는 1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객관식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 n이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완벽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넣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그 논술형 3번 문항인데요. 간단하게 문제 설명을 좀 드리면 강물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배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시작하기 앞서서 문제 표현에 대한 약속을 좀 해볼 건데요. 잔잔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배 자체 속력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이 배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배의 움직임을 도와주죠. 그래서 배 자체 속력을 X라고 뒀을 때 강물의 속력이 반영된 이 배의 속력을 배의 실제 속력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실제 속력은 X 빼기 Y가 되고요. 그 다음 내려올 때 속력은 X 더하기 Y가 되겠죠. 자, 이를 이제 근거로 식을 좀 같이 세워볼 건데요. 첫 번째 식은 왕복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 해서 배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배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7시간. 올라가는 데 걸리는 그 속력 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분의 거리, 내려갈 때 속력분의 거리 더해가지고 7 나온다.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식은 문제에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매시 1km씩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의 속력에서 올라갈 때의 속력을 빼주시면은 1이 나온다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쭉 계산해 보시면은 강물의 속력, 즉 Y값이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Y값 2분의 1이 나온 거를 위에 나온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쭉 계산해 주시면은 X값이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가 나오는데
x값은 속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값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x값 계산해 보시면은 2분의 7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 몇 킬로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속력은 x 빼기 y, 즉 답은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서 기대했던 그 풀이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의문을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1km씩 빠르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1km씩 빠르다라는 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풀이에서는 실제 속력이 1만큼 차이 난다로 보여드린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지금 1km 차이 나는 게 배의 실제 속력인지 자체 속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이 x일 때 내려올 때 배 자체 속력을 x 더하기 1로 두시게 되면요. 올라갈 때 배의 실제 속력은 x 빼기 y, 내려갈 때 배의 실제 속력은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나오면서 이걸 이제 근거로 식을 세워보시면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총 7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 따로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객관식 17번 문항인데요. 문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 2차 함수인데 여기 지금 P하고 Q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요. 3등분한 점 A, B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A하고 B의 X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3개가 같은데 이게 전부 다 3호로 같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A에서 왼쪽으로 3칸 떨어진 P라는 점은 1,5, 마찬가지로 Q 좌표는 10,5라는 것까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PQ를 이게 지금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5칸 아래로 내렸다라고 치면 PQ가 X절편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많이 연습했다시피 X절편이 1하고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함수가 5칸 위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인 플러스 5를 반영해 주시게 되면은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세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이용 안 한 Y절편이 10이다 라는 말을 좀 이용을 해보면 0,10을 위에 구한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인 A가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한 후에 A, M, N 값을 구해서 답을 구해보시면은 7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18번 문제 변형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재작년 기말고사 13번은 17년 3월 모의고사 26번이랑 비슷한 문제였고요. 변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작년 기말고사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3월 모의고사 27번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도 기말고사 18번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같은 해에 3월에 봤던 모의고사 20번 문제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자, 이처럼 366 같은 경우에는 종종 시험에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좀 변형해서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여유가 되는 학생이라면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맞는 그 문제들을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총평 및 학습 전략인데요. 이번 시험은 대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역대급으로 쉬웠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험 문제를 다 풀었더니 20분이 남았다. 그래서 계속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했다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수학을 할 때 있어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학습 전략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학원에서 취해왔던 스탠스는 학교 시험 난이도가 100이라면 그 이상, 120, 130 그 이상을 연습을 시키고 보냈었는데요. 지금 학교 시험 난이도가 뭐 80, 70, 심지어 한 60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120을 준비하던 지금 상황에서 학교 시험이 60으로 떨어졌다 해서 60까지 대비하는 그 양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그만큼 줄이는 건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이제 뭐 초고난도 문제들 풀이는 약간은 좀 지양을 하면서 기본적인 문제들,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이 곁들여지면 충분히 이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학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될 건데요.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형 단원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삼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원 단원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은 물론 통계고요. 막연하게 좀 도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구주입회와 함께라면 충분히 도형 단원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36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다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